자, 이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앞에서 최고의 스타를 꼽아주신다면 누가 있을까? 뭐 우리 제작진은 그래도 뭐 스타라기보다는 뭐 주목받은 그런 인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이 사람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졌다. 네, 가장 수혜주는 역시 뭐 여권에서는 김경수일 것 같고요. 그 범보수권에서는 원희룡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의원이야 뭐 친문 인사라고는 알려져 있고 대통령의 복심이다, 측근이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로 전국적 지명도를 획득하지는 못했거든요. 정치권에서만 좀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드루킹 사건 거쳤고요. 그리고 또 김태호 지사가 만만치 않은 후보였는데 두 번 도지사를 했던 분인데 상당히 그래도 10% 정도 격차로 경남이 어려운 지역인데 승리했고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차기 대선 주자 해보면 뭐 2위까지도 올라가는 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김경수가 상당히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박원순 시장이 원래부터 강했고 또 이번에 이제 안철수, 김문수 쟁쟁한 분들 물리쳤으니까 박원순도 후보도 굉장히 큰 남는 장사였고 차기 유력 주자로 발돋움했죠.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한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석자죠. 배석자. 국무위원은 아니고. 국무회의 아닙니까? 배석자. 국무회의 배석자. 온 재미가 없는 게 우리 두 사람 의견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틀린 말씀이 없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가 1타 양피예요. 본인이 지사로 당선된 거 첫 번째. 그리고 뭐 옆에 이제 그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 바로 주요 지역들의 거점 지역들도 민주당이 같이 당선됐다. 거제시장도. 도의회도 민주당이 약진했다. 통영시장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두관 의원이 무소속으로 됐을 때는 1점 돌파였거든요. 나 빼고 다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 상황 속에서 올라선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루킹 특검이요. 특검이 가긴 가겠지만은 제가 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무적으로 이게 힘이 쫙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잘 못할 거예요. 뭐 반성한다 그래놓고 또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건을 사실상 털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과를 다 얻은 거죠. 그 세 분에 대해서 과제를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은 누굽니까? 그 김경수, 박원순, 원희룡 세 분이 그래도 가장 수혜주일 것 같은데요. 김경수 이제 도지사가 됐죠. 도지사 당선자는 어쨌든 도정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행정 능력을 보여주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리더십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은 많이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행정가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틀의 변화 이런 걸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엘리트 정치인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하시면서 뭔가 그 대중성을 좀 확보하는 과제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중앙 무대에서 어떤 뭐 지금 소속은 무소속 소속이지만 범보수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희룡 지사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보수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역할을 하겠죠. 민주당이 갈 리는 없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현직 지사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뭐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라는 곳에 정치적인 독특함은 있지만은 또 중앙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 의미 있는 낙선자들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이 사람은 이번에 낙선했지만, 정치적 미래는 어느 정도 좀 서광이 비친다는. 이번에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시죠. 경남이죠. 이긴 사람도 그렇고, 진 사람도 그렇고, 김태호 후보, 전 후보죠. 김태호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선전했어요. 40% 이제 초반대면은 선전을 했고, 또 캠페인 과정에서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성한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당도 잘못했고 나도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 쪽에서 당신 뭐 총리 된다고 했을 때 뭐 잘못한 거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 먼저 그냥 쫙 깔고 갔던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외교 안보 잘하고 계시는데 민생 부분 부족한 게 있지 않냐. 또 보수도
당연하게 역할이 있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김태호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했고 경남의 선거전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거티브나 이런 것이 없이 좀 깔끔하게 진행된 거. 나중엔 좀 달라진 양상이지만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기 때문에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김태호, 남경필, 김기현 이런 분들은 이번 다음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정에서 김태호 같은 경우는 자세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컨텐츠를 김호준 딴지 일보 라는 주진우 과정이 있는 것 시사님. 같고요. 양현필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내가 보니까 보수혁신에 대한 물러난 주장 뭐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예. 과거에는 좀 소장파 시절에 쓴소리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배짱과 용기 이런 걸 얼마나 갖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할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 결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4곳인가요? 17곳 중에 예,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의 당선 숫자가 예. 자, 아무래도 뭐 교육감은 당적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번 4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 13곳을 석권했거든요. 이번에 14곳 한 곳 정도 늘어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교육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진보 성향 교육감 굉장히 선호합니다. 중도 성향, 보수 성향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면 영남 지역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수월성 교육보다는 형평성 교육. 그러니까 소수 인재를 키워내는 것보다는 다수의 학생들의 어떤 실력 향상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시한 따뜻한 교육감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니 수월성 교육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예. 그리고 MB 때 수월성 교육을 너무 강화했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영어 조기 교육 이런 걸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반발들이 많았죠. 예.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이번에 보면은 그게 박시영 부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른바 중도 보수 후보들도 공약이 되게 중도화됐어요. 이른바 진보 후보들도 중도화됐어요. 사실은 차별성이라는 게 몇 군데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울 같은 데 이제 박선영 후보가 좀 차별성 강하게 드러냈는데 그리고 실제 그 교육감들에 대해서 그 과거에 보면은 그 평가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낮은 분들도 꽤 있었는데 막상 이 선거가 들어가니까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인지도 쫙 정리가 돼버리는 현직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죠. 지금 진보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저는 현직 프리미엄이 좀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여러 언론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에 진보가 뭐 이기고 보수가 지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진짜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돼서야 되겠냐. 뭐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 이제 재선하셨는데 제가 공보물이랑 TV 광고를 보니까 뭐 교육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게 교육감 선거가 이런 진행되는 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후보를 빼고 선거 한 6개월 전이나 10개월 전에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 많이 해보니까 영남이나 호남이나 다 조사를 해보면 어떤 성향의 교육감을 선호해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진보, 중도, 보수 나눴을 때 보수 성향의 교육감 선호하는 게는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직 프리미엄이나 인지도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흐름상 교육감 선호도가 진보 그리고 중도 이쪽으로 좀 그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뭐 그 보수 중도 교육감 후보로 나오면 안 되겠네요. 당선되고 싶다면. 보수를 자임한 후보가 몇 없었어요. 실은 언론에서 분류할 때 이러는데 뭐 서울의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중도 보수 공보물에 보면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에 기반한 것이 많다. 이 지적 들었고요. 자, 선거 기간 내내 앞서 박시영 부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것도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맹신하면 문제겠지만 하지만 여론조사는 추이를 또 분석하는 아주 좋은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마냥 또 부정하는 것은 뭐 유권자는 몰라도 정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정말 불신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부를 좀 추스르기 위해서 야야 믿지 마. 이거 오를 수 있어. 우리가 저 상승 여력 있어. 이렇게 내부 캠페인용일까요? 과거에 늘 보면요. 그 출구조사에 비해서
보수 후보들이 조금 더 표를 더 가져가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또 여론조사 해보면 잘 모르겠다. 후보 지지를 유보하는 판단 유보층들이 대개 이제 보수 성향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높고 민주당 지지가 높으니까 네. 보수 야당을 지지한다는 걸 밝히기가 좀 꺼려하는 분위기는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보면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보수 야당 후보들이 조금 더 득표를 가져가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러나 10%포인트가 아니라 한 5% 정도 포인트 아니었나. 네. 차이 보수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개월적 여론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슈보다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태풍이 휩쓴 선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사실 이번에 그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 덕 봤다. 네, 이걸 뭐 사실이죠.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사실. 부인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이거 뭐 뒷감당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거는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 우리 때문에 다 됐다가 아니라 예. 당이라는 이런 뒷받침이 없으면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수립됐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누차 민주당 정권입니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구글 트렌드를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여론조사는 네. 크게 믿을 게 못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네. 했어요. 구글 트렌드는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됩니까? 흔히 우리가 말한 빅데이터의 한 지표죠. 네. 그 안철수 전 후보 쪽에서는 뒤에는 뭐 네이버 트렌드도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근데 이거는 주지표가 있고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 예. 보조지표를 가지고 주지표는 못 믿고 뭐 이걸 한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었죠. 또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글 트렌드만은 계속 앞지르는 걸로. 근데 그게 주지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주지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힐러리한테 만판으로 밀리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졌죠.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열기가 트럼프 진영이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아셔야 할 게 긍정어와 부정어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글 트렌드 같은 게 관심도 변화만 측정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섰죠. 그러나 이제 대표성이 취약한 거예요. 뭐냐 여론조사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추는데 20, 30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층 중심으로만 좀 온라인에 관심 있는 그 층만의 여론이니까요. 그리고 긍정어와 부정어를 구분하지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구글 트렌드는 참고용, 참고용. 보조 자료 이 정도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엽니다. 8월 25일쯤 아마 전당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토요일이고요. 네. 자, 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명 정도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구도가 형성될까요? 일단 이 20명이라는 게요. 예. 제이 쭉 보면은 이분은 진짜 나가려고 해서 나가는 뭐 올라와 있는 분, 고민 중인 분, 그다음에 여기 이름이라도 빠지면 되겠냐. 네, 그렇죠. 내 이름도 넣어줘. 네, 내지는 이게 안 나가실 거죠. 저희 기사에 안 넣겠습니다 하면 굳이 뭐 안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3선, 4선 되면은 다음에 뭐 할지가 계속 고민이거든요. 네네.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렇게 되게 20명은 좀 그렇고 뭐 실제로는 한 7, 8명 조금 더 좁혀보면 한 4, 5명. 자,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럼? 그 후보군을 뭐 이제 위에서부터 선두가 높은 데부터 본다면은 이해찬, 뭐 김진표, 송영길, 박영선, 그다음 쭉 보면 뭐 전해철, 최근에는 이제 또 최재성, 김부겸, 뭐 이런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박지원 대표님도 그렇게 네, 비슷합니다. 그 어차피 이제 컷오프를 아직 룰이 안 정해졌는데 만약에 세 명으로 컷오프를 둔다면 뭐 10명 이내로 들어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대중적 지명도나 이런 건 이제 김부겸, 뭐 박영선, 이해찬 뭐 이런 분들이 앞서죠. 김부겸
의원은 지금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네. 예. 만약에 당대표를 하려 한다면 그만둬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은 과거에도 당대표 선거 때 늘 하마평에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늘 이제 좌고우면하면서 자기가 이제 돌파하지는 않고 신중한 태도를 늘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 상당히 사실은 여건은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장관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나 대통령 의중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더 하라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의지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에 대한 포인트는 한 두세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실은 왜 인기가 좋냐. 평소에 이미지가 좋은 분이죠. 두 번째, 그 장관직 하면서 또 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소탈한 모습,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KTX에서 어떤 승객이 그 승무원한테 갑질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혼내고 당신 뭐냐 그러니까 나 공무원이다 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안정성에 대해서 적절한 선명성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것들에 평가가 높아지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직 장관이라면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나오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청와대나 김부겸 장관은 그런 말 손달에 칠 겁니다만은 아니 대통령이 밀어준다까지는 몰라도 용인은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다 받아들일 거예요. 문심을 안고. 그렇죠. 문심이 이제 밀짓는 건 모르지만 최소 반대는 하지 않는 후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청와대가 포인트죠. 대통령이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알아서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해찬, 김부겸 만약에 두 분 다 나오신다면 두 분이 상당히 그 유력한 주자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7선이잖아요. 상당히 이제 선수가 높은데 지금 이제 당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친문 비문의 갈등이 아직은 없지만 나중에 나올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총리를 하면서 민생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좀 앞서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재성, 전해철, 뭐 송영길 이런 분들도 이렇게 뭐 박영선 다 저력이 있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15%, 대의원 당원 85% 이 큰 기준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게 아니어서요. 제가요 누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거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2년 전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꽤 이기고 일당이 되고 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있고 대선에서도 탄핵까지는 안 갔지만 좀 유리한 거 아닌가 할 때 당대표 3파전이었어요.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그때 뭐 선수로 보나 이 민주당에서 오래 한 걸로 보나 뭐 386의 대표성으로 보나 송영길 의원이 시작할 때 제일 앞서 있었어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뚜껑 열어보니까 추미애 1등, 김상곤 2등, 송영길 3등이었어요. 아니 이종걸이 3등이고 이종걸 3등이고 송영길 컷오프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견제가 들어가기도 한다. 알겠습니다. 변수가 많다는 말씀으로 있겠습니다. 자, 치선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과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틀의 변화 이런 걸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엘리트 정치인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하시면서 뭔가 그 대중성을 좀 확보하는 과제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중앙 무대에서 어떤 뭐 지금 소속은 무소속이지만 범보수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희룡 지사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보수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역할을 하겠죠. 민주당이 갈 리는 없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현직 지사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뭐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라는 곳에 정치적인 독특함은 있지만은 또 중앙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 의미 있는 낙선자들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이 사람은 이번에 낙선했지만, 정치적 미래는 어느 정도 좀 서광이 비친다 하는. 이번에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시죠. 경남이죠. 이긴 사람도 그렇고, 진 사람도 그렇고, 김태호
후보, 전 후보죠. 김태우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선전했어요. 40% 이제 초반대면은 선전을 했고 또 캠페인 과정에서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성한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당도 잘못했고 나도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 쪽에서 당신 뭐 총리 된다고 했을 때 뭐 잘못한 거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 먼저 그냥 쫙 깔고 갔던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 외교 안보 잘하고 계시는데 민생 부분 부족한 게 있지 않냐. 또 보수도 당연하게 역할이 있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김태호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했고 경남의 선거전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거티브나 이런 것이 없이 좀 깔끔하게 진행된 거. 나중엔 좀 달라진 양상이지만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기 때문에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태호, 남경필, 김기현 이런 분들은 이번 다음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태호 같은 경우는 자세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하고 컨텐츠를 김호준 딴지 일보 라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내가 보니까 보수혁신에 대한 불러난 주장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좀 국무회의 배석자. 국무회의 배석자. 온 재미가 없는 게 우리 두 사람 의견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가 1타 양피예요. 본인이 지사로 당선된 거 첫 번째. 그리고 뭐 옆에 이제 그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 바로 주요 지역들의 거점 지역들도 민주당이 같이 당선됐다. 거제시장도. 도의회도 민주당이 약진했다. 통영시장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두관 의원이 무소속으로 됐을 때는 1점 돌파였거든요. 그렇죠. 나 빼고 다 나라당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 상황 속에서 올라선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루킹 특검이요. 특검이 가긴 가겠지만은 제가 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무적으로 이게 힘이 쫙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잘 못할 거예요. 뭐 반성한다 그래놓고 또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건을 사실상 털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과를 다 얻은 거죠. 그 세 분에 대해서 과제를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은 누굽니까? 그 김경수, 박원순, 원희룡 세 분이 그래도 가장 수혜 줄 것 같은데요. 김경수 이제 도지사가 됐죠. 도지사 당선자는 어쨌든 도정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행정 능력을 보여주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리더십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 능력은 많이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행정 소장파 시절에 쓴소리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배짱과 용기 이런 걸 얼마나 갖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할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 결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4곳인가요? 17곳 중에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의 당선 숫자가 자, 아무래도 뭐 교육감은 당적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번 4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13곳을 석권했거든요. 이번에 14곳 한 곳 정도 늘어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교육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진보 성향 교육감 굉장히 선호합니다. 중도 성향, 보수 성향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면요. 영남 지역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수월성 교육보다는 형평성 교육. 그러니까 소수 인재를 키워내는 것보다는 다수의 학생들의 어떤 실력 향상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시한 따뜻한 교육감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니 수월성 교육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리고 MB 때 수월성 교육을 너무 강화했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영어 조기 교육 이런 걸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반발들이 많았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이번에 보면은 그게 박시영 부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른바 중도 보수 후보들. 자, 이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합해서 최고의 스타를 꼽아주신다면 누가 있을까? 뭐 우리 제작진은 그래도 뭐 스타라기보다는 뭐 주목받은 그런 인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이 사람들의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졌다. 네, 가장 수혜주는 역시 뭐 여권에서는 김경수일 것 같고요. 그 범보수권에서는 원희룡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의원이야 뭐
친문 인사라고는 알려져 있고 대통령의 복심이다, 측근이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로 전국적 지명도를 획득하지는 못했거든요. 정치권에서만 좀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드루킹 사건 거쳤고요. 그리고 또 김태호 지사가 만만치 않은 후보였는데 2번 도지사를 했던 분인데 상당히 그래도 10% 정도 격차로 경남이 어려운 지역인데 승리했고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차기 대선 주자 해보면 뭐 2위까지도 올라가는 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김경수가 상당히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박원순 시장이 원래부터 강했고 또 이번에 이제 안철수, 김문수 쟁쟁한 분들 물리쳤으니까 박원순도 후보도 굉장히 큰 남는 장사였고 차기 유력 주자로 발돋움했죠.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한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석자죠. 배석자. 국무위원.